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데요. 여러 테이블에 막 흩어져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이걸 잘 조합해서 특정 데이터만 딱 업데이트해야 할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일까, 안전할까, 이런 고민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런 좀 고급 SQL 활용법, 특히 까다로운 업데이트 작업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단순히 SQL 문법 아는 걸 넘어서요. 데이터 모델이라던가 또 SQL 엔진이 어떻게 도는지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면 훨씬 더 강력한 쿼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음. 오늘 주신 자료 보니까 특히 업데이트 성능 개선하고 또 예상치 못한 오류들 있잖아요. 그런 거 피하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요. 여러 테이블, 예를 들어 부모 테이블, 심지어 조부모 테이블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정보를 연산한 다음에 특정 테이블의 일부 데이터만 업데이트해야 하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할아버지 테이블에서 특정 조건의 상품을 찾고 그 상품의 부품들을 찾아낸 다음 그 부품에 해당하는 자식 테이블의 데이터만 업데이트하는 이런 식인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서브 쿼리를 써서 업데이트할 값을 가져올 때요. 만약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서브 콜에서 하나도 안 찾아지면, 그러니까 SQL fail, 결과 집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없으면 그냥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해당 컬럼이 의도치 않게 그냥 널 값으로 업데이트될 수가 있어요. 네. 널널러 원래 데이터가 있었는데도요. 네, 원래 있던 멀쩡한 데이터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럼 자료에서도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런 문제를 피하려고 업데이트 전에 데이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다는데, 근데 이건 테이블을 두 번 읽게 되니까 좀 비효율적이라고 하네요. 맞아요. 먼저 체크하고 업데이트하고 두 번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재미있는 해결책이 나옵니다. SQL 엔진의 동작 특성을 이용하는 건데요. 엔진의 동작 특성이요? 네, SQL fail 상황, 즉 결과가 없을 때 일반적인 셀렉트 리스트는 수행이 안 되지만요. min이나 max 같은 집계 함수는 좀 다릅니다. 집계 함수요. min, max. 네, 이 집계 함수들은 결과 집합이 없더라도 항상 널 값으로 포함한 한 행을 반환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결과가 없어도 행은 하나 반환한다고요? 널 값으로? 그렇죠. 바로 그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NVL에 min의 찾는 값, 기존 값, 이런 형태로 쓰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min 함수는 값이 없으면 널을 반환할 테고, 그럼 nvl 함수가 그걸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기본 값, 예를 들면 기존 값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테이블을 두 번 읽을 필요도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죠. 와, 이거 정말 똑똑한 트릭인데요. 널 함정도 피하고 성능도 챙기고. 네, 그렇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자료에서는 오라클 7.3 버전부터 도입된 업데이트 가능 조인 뷰, 영어로는 업데이터블 조인 뷰라는 아주 강력한 기능을 소개합니다. 업데이트 가능 조인 뷰요. 네, 여러 테이블을 조인해서 만든 뷰 있잖아요. 그 뷰를 통해서 직접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개념이에요. 조인된 뷰를 직접 업데이트한다고요? 좀 신기한데요? 근데 그게 모든 경우에 다 가능한 건 아니겠죠. 뭔가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모든 경우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핵심은 키 보존 테이블, 키 프리저브 테이블이라는 개념에 달려 있습니다. 키 보존 테이블이요? 네, 예를 들어서 1.n 관계인 테이블, 부서와 사원 테이블을 조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인 결과에서도 사원 테이블의 기본 키, pk는 여전히 고유성이 유지되겠죠. 그렇죠. 사원 아이디는 그대로 유니크할 테니까요. 네, 이렇게 조인 결과에서도 기본 키 혹은 고유 키가 보존되는 테이블의 컬럼만 뷰를 통해서 업데이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하. 반대로 mn 관계 조인이라던가 아니면 뷰 정의에 distinct나 집계 함수, 그룹 바이 같은 게 포함되면 키가 보존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는 업데이트가 제한됩니다. 그렇군요. 키의 고유성이 유지되느냐, 이게 관건이네요. 그럼 이 업데이트 가능 조인 뷰, 이걸 사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좋은 건가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성능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복잡한 업데이트 하려고 테이블 2번 읽는 그런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읽어서 처리한다. 네, 조인된 뷰를 한 번만 읽어서 조건 확인하고 값 업데이트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코드가 훨씬 간결해지는 건 덤이고요. 좋네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이 바로 보안입니다. 보안이요? 어떻게 보안에 도움이 되죠? 뷰를 만들 때 업데이트를 허용할 컬럼만 딱 노출시키는 거죠. 그리고 좀 민감하거나 수정되면 안 되는 컬럼들은 아예 뷰 정의에서 빼버리거나 아니면 뭐 함수 같은 걸로 가공해서 업데이트를 못하되 원천적으로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와, 이건 정말 유용한데요. 성능 향상은 물론이고 보안까지 강화할 수 있다니 잘 쓰면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SQL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좀 이해하고 또 데이터를 집합적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접근 방식,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단순 문법 암기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깊이가 있네요. 오늘 다룬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의 SQL 작성에 좀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업데이트 가능 조인뷰 개념 있잖아요. 이걸 단순히 데이터 수정 용도로만 쓸 게 아니라 혹시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다른 방식이라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사용자 그룹에게는 복잡한 내부 테이블 구조는 싹 숨겨주고요. 딱 필요한 정보만 그것도 안전하게 보여주는 읽기 전용 인터페이스 같은 걸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제한된 쓰기 권한만 주는 식으로요. 이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데이터 환경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